안녕하세요. 오늘은 HBR에서 제목이 One More Loyal Customers Offer a Community, Not Rewards 해서요. 더 많은 충성스러운 고객을 원합니까? 그러면은 리워즈를 주지 말고요. 커뮤니티를 주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로열 프로그램들은요. 결국 사실 뇌물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혀 로열티를 얻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한 브랜드에 대한 진정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경제적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죠. 자, 어떤 회사들은요, 그 회사를 팔로잉하거나 또 제품에 대한 댓글을 해주면은 포인트를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종의 이런 뇌물성 어떤 설득은 결국은 로열을 얻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고요. 정말 가치 있는 고객층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브랜드에 어떤 관심을 갖기보다는 보상을 주장하는데 리워드를 가져오는데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진정한 로열티라는 것은 굉장히 이모셔널하고 뭔가 불합리한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요, 자기들이 어떤 멤버십 그룹의 어떤 일원이다라고 느끼게 해주고요. 자기들이 다른 소비자들과 같은 마음의 네트워크 속에 들어있다라고 할 때 고객들은 더 로열해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클럽에 들어있다는 한 클럽의 일원이라는 것을 높이 삽니다. 거기 벗어나 있을 때는 기분이 안 좋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운동화를 파는 아주 나이키에서 예를 들어서 신제품이 나왔어요. 밤새도록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서 있을까요? 바로 In Crowd Bragging Rights라고 하는 어떤 대중 속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게다가 피트니스 센터의 고가에 들어있는 운동도 잘 가지 않으면서 그걸 왜 유지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은 자기들만의 피트니스 센터, 남들과 차별되는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브랜드를 관리하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로열티를 어떻게 끌어들이는지 고민을 더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빌로잉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제품을 왜 사냐면요. 남들이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존경하고, 잘 샀어.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뭔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experience를 사고, 그 테이스트 취향을 사고, 또 거기서 속해 있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실현하게 되죠. 요즘처럼 자기 표현하는, 자기를 나타내는 소비 행위를 강조하는 경제체 속에서는요, 고객들이야말로 팬이자, 인플루언서자, 하비스트, 취미하는 사람들, 환경론자, 엔바이러멘탈리스트 또는 콜렉터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화적 자산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멤버십 전략이 바로 그들한테 다 디자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절정이 뭘까요? 이러한 고객 클럽 경험의 최절정은 우리가 샤또 드 샤랑이라는 바로 모에 샹동 제국의 중심지 한 고성 이름입니다. 옛날부터. 이 고성에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돼서 오죠. 바로 이 제국은 샴페인 제국이거든요. 여기서 큰 대농장에서 포도를 키우고 거기서 샴페인을 만들고 그런 대제국 속에서 내가 여기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랑으로 또 거기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열망으로. 여기 초대받아 하룻밤을 묵으면서 시음을 하고 그렇죠. 이걸 왜 하느냐? 바로 교겁은 돈 낸다고 이런 데 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한 예를 보여주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고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라다 있죠. 프라다의 프라이빗 클럽은 전 세계적으로 각 도시별로 행사를 하죠. 프라다의 일정한 수준의 고객들만 참여하는 콘서트라든지 또는 그들만의 파티라든지 이걸 함으로써 내가 이 브랜드에 속해 있고 이 브랜드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가품만 그렇게 하느냐, 명품 이런 것만 하냐? 아닙니다. 어떤 브랜드도 다 그런 방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브랜드도요, 그 브랜드가 대표하고 세상에서 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선택 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브랜드 포커스가 이런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커피 만들기라든지 또는 달리기 또는 뭐 자기 관리하는 미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일반 브랜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더의 평등성 또는 지속 가능성 뭐 특정한 뭐 미적 취향 이런 것들로 해서 브랜드가 고객들의 로열티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고객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죠. 뭡니까?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은요, 엄청나게 인기 있는 사고 파는 트레이드 그룹들이 뭉쳐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걸프렌드 콜렉티브라든지 에이스라든지 지그 같은 브랜드를 보면요,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게임과 청소하기와 뭐 주방 관리와 메이크업 등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뭉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적어도 기업의 브랜드를 관리하는 사람은 이쪽에 신경 써서 그야말로 어디가 속해 있는 소비자들의 느낌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키워드가 바로 뭡니까? 클럽입니다. 클럽 정신이에요. 내가 어느 클럽에 있다라는 느낌이죠. 그 클럽 속에서 들어가 있을 때 사람들은 경험이 더 훨씬 좋아진다고 믿고 있고요. 자, 같이 소비하는 어떤 친밀감, 같은 like-minded community,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대화 소통한다는 것, 그럼으로써 거기서 프레스티지를 얻고 어떤 배딱선 exclusivity를 얻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그래서 클럽의 사고를 브랜드가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자, 여태까지 성공한 브랜드를 잘 보면은요, 성공적인 멤버십 전략이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전략은 네 가지로 볼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합니다. 브랜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겁니다. 특정하게 고객들의 서브 세그먼트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가요, 우리한테는 좀 정서적으로 안 좋은 반감을 일으키는 브랜드지만 유니클로는 어땠나요? 예를 들어 다양한 패션 디자이너들하고 뭐 길거리에서 만든 뭐 가내 수공업자들, 그다음 아티스트, 심지어는 퍼니처 가구 디자이너들, 심지어는 레스토랑까지 협업해가지고 특정 브랜드 또는 트렌드를 의식하는 고객들하고 계속 신선하게 그 브랜드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의류회사가 레스토랑 트렌드하고 관련돼서 제품을 내놓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이크로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아이케아 같은 건 어떻게 했나요? 게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정한 의자, 특정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걸 산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자, 아디다스의 크리에이터스 클럽, 창조자 클럽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요, 아디다스의 최고 제품들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많은 바우처라든지 무료 배송이라는 이런 혜택을 주죠. 이렇게 기업들은 브랜드를 할 때 마이크로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스 메이킹이에요. 신비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겐다즈라는, 여러분 스펠링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나 뭔가 애정이 있습니다. 하겐다스는 1960년대 두 명의 폴란드 유태인 이민자들에 의해서 뉴욕시티의 브롱스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뭐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겐다스가.
근데 뭔가 유럽식의 이름이고요. 뭔가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 당시에 여기저기서 솟아났던 수많은 아이스크림 브랜드들 중에서 차별화를 분명히 이뤄낼 수 있었고요. 그냥 보통의 일상적인 아이스크림을 상당히 누구나 먹고 싶어하는 고급 브랜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겐다스가 뭔가 구시대의 어떤 장인 정신이 들어가 있고 뭔가 섬세함이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시면은 센츄리언 아멕스, 아메리칸 엑스프레스라는 카드 아시죠? 1999년 이전에는 신용이 무제한이고 초대받아서 받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초대받아서야만 신용 무제한의 카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블랙카드. 그래서 이때는 2000년대 초까지 아메리칸 엑스프레스를 딱 꺼내고 결제한 사람 뭔가 품이 있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권위 있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신비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브랜드 전략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밋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서로 만나면서 이벤트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핏빗 같은 핏빗 우리가 이제 그 전자 손목시계처럼 해가지고 자기 운동량을 체크하고 자기 일정을 관리하는 뭐 한국계가 만드는 회사로서 굉장히 비싸게 실리콘밸리에 팔리는 회사인데요. 핏빗이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있는 멤버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떤 운동관리법에 대해서 서로 자랑하고 코치해 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이 핏빗을 통해서 운동을 해 나가는 사람들,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줬고요.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또 하나 란제리 브랜드로서 라이블리라고 있죠. 뭐 모든 여성의 체형이 권리 있다고 그래서 나온 라이블리 브랜드 같은 것도 같이 모여서 여성한테 권한을 주고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어떤 여성들의 커뮤니티로서 자리매김을 했어요. 많은 파티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메인테넌스입니다. AS가 중요하죠. 그만큼. 만들어 놓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유넷 포터라는 육수넷 포터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브랜드는 이제 런던, 두바이,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데, 홍콩 이런 데다가 200여 군데의 AS 센터를 줘서 24시간 동안 7일 내내 상담을 해줍니다. 원래 이 브랜드는요. 명품 중고품이라든지 또는 그 시즌이 지난 명품들을 싸게 팔므로써 뜬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고객들의 어떤 생생한 질문들에 대해서 즉각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 친절하게 답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200여 군데 이상의 고객 관리팀을 만들어서 그들한테 고객들은 상세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로열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센스 오브 커뮤니티를 주는 겁니다. 이 생각을 브랜드 전략가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돈을 줘서 뭔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커뮤니티인데 컴이라는 말이 커뮤니티랑 같이 산다는 뜻이거든요. 같이 산다는 그 안에 같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주제 로열티 프로그램은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에 센스를 주는 것이다. 이거를 기억